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 반찬 연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근은 보통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고혈압에도 큰 효능이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효능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연근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근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영양가가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중국 전통의학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효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높은 섬유질 함량입니다. 즉, 소화를 돕고 음식이 시스템을 통해 더 쉽게 이동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연근의 또 다른 멋진 점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뼈 건강, 적혈구 생산 및 면역 기능과 같은 것에 중요한 망간, 구리 및 아연과 같은 많은 미네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근은 또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식, 알레르기 및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근이 항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근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화합물은 실험실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근의 잠재적 이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확실히 유망한 연구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근은 피부에도 좋습니다. 연근에서 발견되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단단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로 잔주름과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근은 일반적으로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연근이 일부 개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은 경증 두드러기 또는 가려움증 등에서 중증 호흡 곤란 또는 아나필락시스 등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근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의 또 다른 잠재적인 부작용은 일부 사람들에게 팽창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근에는 일부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근을 먹은 후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요리생으로 먹는 대신 찌는 등 하거나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근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근에는 특정 유형의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에 연근을 추가하기 전에 항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근을 먹기 위해 어떻게 손질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연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연근의 양쪽 끝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할 평평한 표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근을 가로 방향으로 알맞은 두께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 작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연근의 각 부분에서 질긴 갈색 바깥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딱딱하고 씹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바깥층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을 껍질을 벗긴 후 세로로 반으로 잘라 연근 내부의 구멍이나 방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연근 부분을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구어 잔여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럼 연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근을 먹는 방법 중 하나는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바삭바삭한 간식으로 우적우적 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여 질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무더운 여름에 딱! 연근을 먹는 또 다른 방법은 찌는 것입니다. 찌는 것은 연근의 영양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얇게 둥글게 썰어 끓는 물 위에 찜통에 넣고 7분 정도 찝니다. 그 결과 볶음이나 샐러드에 추가하기에 완벽한 부드럽고 약간 바삭바삭한 연근이 탄생했습니다. 삶은 채소를 선호한다면 연근도 삶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둥글게 썰어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약 15분 동안 또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힌 다음 물기를 뺍니다. 매우 간편하며 수프나 스튜에 추가하여 맛과 영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근을 볶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얇게 썰어서 좋아하는 채소와 향신료와 함께 볶습니다. 완전한 식사를 위해 닭고기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근 절임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인 연근이 대중적인 간식입니다. 연근을 절임하려면 얇게 썰어 식초, 설탕, 소금을 섞은 물에 몇 시간 동안 담가두세요. 결과는 달콤하고 시큼하며 바삭합니다. 지금까지 연근의 효능과 부작용, 먹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연근을 튀겨 먹는 연근튀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연근이 기름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 연근튀김도 좋은 먹을거리일 것 같네요. 또한 위에서 소개하지 않은 차로 달여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연근,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연근차 한 잔 곁들여 보시길 추천드려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